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62강은 술은 나의 보호세, 중림 7연 중에서 완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완적의 모습이고 술에 취한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림 7연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조의 사위인데요. 그리고 중림 7연 중에서 완적의 이야기, 그리고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둑만 계속 두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해서 60일간 인사불성이 됐는데 왜 그랬는지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중림 7연이 어떻게 역사상 등장하게 됐는지, 이제부터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윤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도 세웠습니다마는 분서경유라고 하는 야만적 행동도 했죠. 유학사적을 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묻는 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항우가 함양에 침입함으로써 진나라는 멸망하고 다시 유방이 항우를 격파함으로써 한나라가 세워집니다. 한나라는 제7대 무제 때 용생기를 구가하다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외척들의 횡포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유수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천하를 통일함으로써 후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국가 질서가 혼란해지고 군웅이 할거하여 기원 후 220년에 한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국시대가 열리는데요. 삼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위나라죠. 유비의 총나라죠. 송건의 오나라, 삼국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마의 미 삼국을 통일한 후에 서진을 세우고 원제는 동진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후 약 130년 동안 화북에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죠. 이런 16나라가 흥망을 교체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자간 이북의 북이 이남에는 송나라가 세워짐으로써 남북조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조조는 인재를 잘못 써서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되는데 조비나 사마시도 그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정신사적인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위진시대의 그 유명한 청담이 되겠습니다. 하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조조가 하한의 모친 윤씨를 아내로 후처로 맞이해서 하한을 이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자라서 나중에 위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이를 했는데 조조로 보시면 사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조라고 하는 인물은 위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았던 인물인데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고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송공과 유배연합군에 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적벽대전의 그 지도인데요. 여기에서 주유와 유비가 나오고 조조가 이렇게 해서 패퇴하게 되는. 그리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왕의 지위를 계속 이어받아서 위나라 황제가 되는 겁니다. 위나라 황제가. 이 한의 얼굴이 너무 희었기 때문에 한이 혹시 분을 바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을 사기도 했고 삼국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꽃미남인 이 한은 자기 얼굴을 보면서 희열,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자까지 돌아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가득 차서 어떤 사람들은 하한을 신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 하한은 마약의 일종인 오석산, 5가지 광물로 이루어진 마약을 유행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한의 뽀얀 피부는 아마 수은의 부작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하한은 여자 옷 입는 것을 좋아해서 성도착증 혹은 동성애자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오석산을 복용하면은 중추신경에 자극을 줘서 흥분 효과,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새워 토론을 즐기는 청담 사상가들에게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을 거다. 이 한은 좀 오만불손했기 때문에 사마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그럼에도 이제 왕필과 주고받은 청담은 일세를 풍미했으며 청담의 가히 모범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조, 조비, 조의, 조방까지 4대에 걸쳐서 위나라의 황제를 섬겼던 인물로서 그 손자 때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선왕제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중림 7년이 등장하는데요. 중림 7년이라고 하면서 중국 진나라 때 대나무 숲에서, 중림은 대나무 숲에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냈던 7명의 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며 노자, 장자의 허물을 숭상하고 유교 예제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보면 완적해강, 왕용, 향수, 완암, 유영, 산도 등인데 특히 완적과 해강은 당대의 명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대나무 숲속에 누워서 술로서 근심을 풀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완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안시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완적은 틀에 박힌 형식과 마음에 없는 예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법에 얽매인 지식인이 찾아오면 말해 흰 자위를 드러낸 눈으로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백안시라는 말이 나오고 검문고나 술을 든 손님이 오면은 호의 어린 눈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검은 창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청안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지와 일치하기 위한 완적의 삶은 전통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완적은 사람들의 이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사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53살에 죽었습니다만은 여기 다시 설명해 드리자 자기 모친의 장례식 때 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장례식으로 오자 백안시 그의 동생인 해강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술병과 검은고를 들고 찾아오자 청안으로 대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마침 완적이 바둑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도 완적은 그대로 바둑을 계속 두어 나가다가 잠시 후에 술을 잔뜩 들이킨 다음에 큰 소리를 내며 울면서 붉은 피를 토해냈다. 거상, 자기 부모님이 이제 상 중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당시 규범이었는데 완적은 이에 구애받지 않았고 잔치집에 나가서 술과 고기도 실컷 먹었다고 합니다. 완적은 사마소가 있는 자리에서 개념치 않고 술을 마시었는데 이때 사례교의 벼슬이라고 있는 하중이 붕괴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공, 사마소를 가리키겠죠. 명공께서는 효로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운데 완적은 거상 중인데도 명공의 자리에 나타나 술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땅히 추방하여 나라의 풍속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탄핵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소는 완적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탄핵을 묵살했다고 합니다. 술은 나의 보세.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사마소가 아들 사마염, 나중에 진나라 무죄가 되는데요. 사마염을 장가 보내려 할 때 완적의 딸과 혼담을 하려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완적은 거절하기도 힘들고 찬성하자니 위태롭고 해서 60일 동안 술에 취해서 딸과의 혼담을 막았다. 왜냐하면 이때는 잦은 정변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시절이었거든요. 술은 일종의 보호색이었던 겁니다. 해강에 비해서 완적은 평상시에 공손하게 사람을 대했고 남을 비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해서 진나라 황제가 됐죠. 그러나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기원전
이제 202년에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는데 유수가 또 후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서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전개되는데 이때 사마염이 서진을 건설함으로써 또 이제 한번 통일을 막게 되고 원제가 통진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5, 16국 시대와 남국조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정신사적인 역류, 역조 현상이 일어나서 청담이 일어나게 됐다. 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삼국시대를 통틀어 가장 얼굴이 아름다운 미남이었지만 마약의 일종 오석산을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중림 7년 말씀드렸고 완정에서 백안시와 청안시 또 사마수 아들과 자기의 딸 혼담을 막기 위해서 60일 동안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술이 보호색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